여러분, 혹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선을 넘는 참견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결혼 3년 차 며느리입니다. 시누이가 있어요. 처음엔 정말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친절하고 다정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그 친절함 뒤에 숨겨진 참견의 깊이를요. 냉장고를 멋대로 열어보고 제 육아 방식에 간섭하고 심지어 남편 월급 사용처까지 묻는 시누이. 처음엔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참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시누이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언니도 시집가서 똑같이 하세요라고 말해주겠다고요. 결혼 초기만 해도 시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식 준비할 때도 이것저것 챙겨주셨어요. 동생,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아하며 조언도 많이 해주셨죠. 저는 고마웠습니다. 친정 언니가 없었던 터라 시누이가 친언니처럼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신혼집에 처음 초대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시누이는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시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우리 동생 살림 솜씨 좋네 하시면서요. 그때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인정받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오시기 시작했어요. 오빠 보러 왔어 하시면서요. 처음엔 반가웠죠. 남편도 누나를 많이 좋아했으니까요. 둘이 앉아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시누이가 오시면 남편은 저보다 누나에게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누나, 뭐 마실래? 누나, 배고프지 않아? 계속 누나만 챙기는 거예요.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시누이가 들어오셨어요. 동생, 내가 도와줄게 하시면서요.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거지를 하시면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빠 칼국수 좋아하는데 다음엔 해줘봐. 내가 레시피 알려줄게. 그 말이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남편의 취향을 제가 모를까요? 함께 산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웃으며 네, 알려주세요 라고만 했죠. 그날 저녁 시누이가 돌아가신 후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칼국수 좋아해요? 남편은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니, 나 칼국수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순간 알았습니다. 시누이의 친절함에는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요. 다음 주말에도 시누이는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오셨어요. 동생, 이거 먹어 하시면서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하신 말씀이 문제였죠. 요즘 얼굴이 좀 푸석해 보이네. 우리 오빠 잘 챙기느라 힘들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묘했습니다. 저를 걱정하시는 건지 아니면 제가 남편을 제대로 못 챙긴다고 돌려 말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언니라고만 했죠.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시누이는 계속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빠, 요즘 회사는 어때? 오빠, 건강은 괜찮아? 저는 옆에 앉아 있었지만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대화에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시누이와 며느리의 관계일까? 하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아직은 시작 단계였으니까요. 나중에 알게 됐죠.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결혼 1년이 지났을 무렵입니다. 시누이의 방문은 이제 일상이 되어 있었어요.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나타나셨죠. 처음엔 미리 연락을 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연락 없이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토요일 오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신우이가 서 있었죠. 동생, 나왔어 하시면서 스스럼 없이 들어오셨어요. 저는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거실에 앉아 차를 대접하는데 신우이가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동생, 물 좀 마실게 하시면서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라고 했지만 신우이는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하시며 냉장고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신우이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냉장고 안을 유심히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어머, 동생. 이게 뭐야? 하시면서 반찬통을 하나 꺼내셨죠. 그건 제가 전날 만든 된장찌개였습니다. 된장찌개인데요, 라고 대답했어요. 신우이는 뚜껑을 열어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동생, 우리 오빠는 된장찌개에 애호박이 들어가야 좋아해. 그리고 이렇게 묽게 끓이면 안 돼. 좀 더 걸쭉하게 해야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제 된장찌개를 항상 맛있게 먹었거든요.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신우이는 마치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네. 다음엔 그렇게 해볼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냉장고를 멋대로 열어보는 것도 문제인데 제 요리 실력까지 평가하시다니요. 신우이는 냉장고 안을 계속 살피셨습니다. 김치는 어디서 사온 거야? 이 반찬은 뭐야? 야채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질문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저는 하나하나 대답했지만 점점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앉았는데 신우이가 말씀하셨어요. 동생, 우리 오빠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내가 알려줄게. 메모할래? 저는 웃으며 괜찮아요, 언니.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은 제가 알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오빠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음식을 좋아했어. 엄마가 이렇게 해주셨거든. 너도 그렇게 해주면 오빠가 좋아할 거야. 저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반박할 기운도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신우이는 여전히 저희 집에 계셨어요. 오빠 왔어? 하며 반갑게 맞이하셨죠. 남편도 기뻐했습니다. 누나 언제 왔어? 하면서요.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신우이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빠, 동생이 요리를 정말 잘하네. 근데 내가 봤더니 냉장고에 반찬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내가 다음에 좀 만들어 올게. 남편은 그래. 고마워. 누나 하며 웃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더 이상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신우이는 제 냉장고를 마음대로 열어보고 제 요리 실력을 평가하고 심지어 남편 앞에서 제가 부족하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아니었습니다. 절대 아니었어요. 결혼 2년 차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너무나 기쁜 일이었어요. 남편도 저도 첫 아이라 모든 게 신기했죠.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게 처음이라 어려웠습니다. 밤마다 우는 아이를 달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신우이는 출산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오셨습니다. 동생 고생했어 하시며 아기를 안아보셨어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친정 식구들처럼 챙겨주시는 게 감사했거든요. 하지만 퇴원 후 집에 돌아오자 신우이의 방문이 잦아졌습니다. 거의 매일 오셨어요. 아기 보러 왔어 하시면서요. 처음엔 도움이 됐습니다. 아기 띄우는 법도 알려주시고 기저귀 가는 법도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점점 간섭이 심해졌어요. 제가 아기에게 모유를 먹이려고 하면 요즘은 분유가 더 좋대. 영양도 골고루 들어있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모유 수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아기에게 더 좋다고 배웠거든요. 저는 모유로 키우고 싶어요.
언니라고 말했습니다. 신우이는 그래. 근데 모유는 양이 부족할 수도 있어. 분유를 혼합하는 게 어때? 하셨어요. 저는 지금은 괜찮아요 라고만 대답했죠. 어느 날은 제가 아기를 재우고 있는데 신우이가 오셨어요. 아기가 막 잠든 참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언니, 아기가 방금 잠들었어요. 라고 속삭였죠. 하지만 신우이는 괜찮아. 잠깐만 하시며 방문을 열었어요. 결국 아기가 깼습니다.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황급히 아기를 안아달랬죠. 신우이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아이고, 우리 조카 깼네. 이리 줘봐. 내가 달래줄게 하시며 아기를 빼앗듯이 안아가셨어요. 제 품에서 아기를 빼앗기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신우이는 쉬쉬 괜찮아. 고모가 왔어 하며 아기를 달래셨죠. 저는 옆에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신우이는 육아에 대한 조언을 끊임없이 하셨어요. 아기 목욕은 이렇게 시키는 거야. 이 시간에는 재워야 해. 이유식은 이렇게 만들어. 모든 게 신우이의 방식대로였습니다. 친정엄마가 오셨을 때는 더 심했어요. 엄마가 우리 손주 예쁘네 하시며 아기를 안으려고 하시면 신우이가 먼저 아기를 안아버리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안고 있을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하시면서요. 친정엄마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저를 바라보시며 안쓰러운 눈빛을 보내셨죠. 그 눈빛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저는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오늘 미안했어 라고 했죠. 엄마는 괜찮아. 근데 너 힘들지 않니?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엄마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엄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아이를 제 방식대로 키우고 싶은데 신우이의 간섭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어요. 엄마 노릇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밤마다 아기를 안고 울었어요. 이러다가 제가 정말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밤 아기를 재운 후 남편과 마주 앉았죠.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피곤한 표정이었어요. 무슨 일이야? 하고 물었죠.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언니가 너무 자주 와요. 그리고 제 육아 방식에 너무 간섭하시는 것 같아요. 남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누나가 뭘 잘못했는데? 하는 거예요. 저는 당황했어요. 제 말을 들어주려는 게 아니라 신우이를 변호하려는 거였거든요. 잘못한 게 아니라 너무 간섭이 심해요. 냉장고도 멋대로 열어보시고 아기 육아법도 계속 가르치려고 하시고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게 간섭이야? 누나가 신경 써주는 거지.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신경 써주는 게 아니에요. 선을 넘는 거예요. 제 냉장고를 왜 언니가 열어봐야 해요? 제 아이를 제가 키우는 건데 왜 언니 방식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남편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누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 누나는 너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초보 엄마니까 걱정되는 거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제 편이 아니라 신우이 편을 드는 거예요. 저는 초보 엄마지만 제 아이는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언니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 진짜. 왜 이렇게 예민해? 누나가 좋은 의도로 하는 건데. 예민하다는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말하는데 남편은 제가 예민하다고만 하는 거예요. 제 감정은 중요하지 않은 걸까요? 신우이의 기분만 중요한 건가요?
저는 예민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제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더 예민하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 피곤해. 이 얘기 내일 하자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멍하니 앉아 있었죠. 남편과의 대화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누이가 또 오셨습니다. 남편은 반갑게 맞이했죠. 누나 왔어? 하면서요. 시누이는 응, 조카 보러 왔지 하시며 아기를 안았어요. 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남편과 시누이의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동생이 요즘 좀 예민한 것 같아 라는 시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의 대답이 들렸어요. 응, 나도 그렇게 느꼈어. 산후우울증인가 봐. 산후우울증? 저는 우울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누이의 간섭이 싫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제 감정을 병으로 치부하고 있었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제 편이 아니었어요. 시누이와 남편은 한 편이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외로웠어요.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아무도 아닌 것 같았죠. 그냥 남편을 돌보고 아기를 키우는 사람일 뿐. 제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시댁에 가야 했거든요. 아기를 데리고 가는 것도 부담스러웠지만 시누이를 만나는 게 더 두려웠습니다. 명절 당일 시댁에 도착했어요.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와라. 손주 보자 하시며 아기를 안으셨죠. 저는 인사를 드린 후 부엌으로 갔어요. 명절 음식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부엌에 들어가니 시누이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동생 왔어? 하시며 웃으셨어요. 저는 네, 언니. 뭐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죠. 시누이는 괜찮아. 내가 다 해놓을게. 너는 아기 좀 봐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나갈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인데 부엌일을 안 도우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며 재료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는 제 옆에서 계속 지켜보셨어요.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건 이렇게 썰어야 해. 물량을 그렇게 넣으면 안 돼. 끊임없이 지적하셨습니다. 저는 네, 알겠어요. 라고만 대답했어요. 잠시 후 시어머니가 부엌에 들어오셨습니다. 음식 준비 잘 되고 있니? 하고 물으셨어요. 시누이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거의 다 해놨어요. 동생이 도와주려고 하는데 제가 다 알려주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그래, 우리 딸이 제일 잘하지 하시며 웃으셨어요. 저는 옆에 서 있었지만 투명인간 같았습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모든 게 시누이 덕분이었죠.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누이는 오빠네 음식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하시며 모든 것을 주도하셨어요.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상을 차리는데 시누이가 동생, 이건 여기 놓고 저건 저기 놓아하며 지시하셨어요. 저는 로봇처럼 움직였죠. 제 생각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시누이의 지시를 따르기만 하면 됐어요. 가족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수고했어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말은 시누이에게 하신 거였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밥을 먹는 동안 시누이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빠 좋아하는 음식들로 준비했어요. 동생한테도 알려줬어요. 시어머니는 그래, 잘했어. 우리 며느리도 배워야지 하셨죠.
저는 숟가락을 놓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명절 자리에서 문제를 일으킬 순 없었거든요. 그저 웃으며 네, 많이 배웠어요. 라고만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신우이가 또 왔어요. 동생, 설거지는 내가 할게. 너는 아기 좀 봐 하셨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라고 했죠. 하지만 신우이는 아니야. 내가 할게. 너는 쉬어 하시며 제 손에서 그릇을 빼앗아 갔어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언니가 저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라고요. 남편은 무슨 소리야? 누나가 널 도와준 거잖아 하며 웃었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해받지 못할 테니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저는 얼마나 더 참아야 할까요? 아기가 돌이 지나면서 집을 조금 꾸미고 싶었습니다. 아기 방도 제대로 만들어주고 싶었고 거실도 좀 더 밝게 바꾸고 싶었어요. 남편과 상의해서 작은 인테리어를 계획했죠. 주말에 가구점에 가려고 했는데 신우이가 또 찾아오셨어요. 오빠 뭐 하려고? 하고 물으셨습니다. 남편이 집 좀 꾸미려고, 가구 보러 가려고 하고 대답했죠. 신우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나도 같이 갈래. 내가 인테리어 좀 안다고. 저는 내심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부부끼리 가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먼저 대답했어요. 그래, 좋아. 누나도 같이 가자. 제 의견은 묻지도 않았죠.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가구점에 도착했어요. 저는 아기자기한 북유럽 스타일이 좋았습니다. 밝은 원목 가구들이 마음에 들었어요. 여보, 이거 어때요? 하고 물었죠. 남편이 좋은데? 하려는 순간 신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이건 너무 평범한데? 요즘은 이런 스타일 안 해. 좀 더 모던한 게 좋아. 신우이는 제 선택을 바로 부정했어요. 그리고는 다른 매장으로 저를 끌고 갔습니다. 여기 봐. 이런 게 요즘 트렌드야. 신우이가 가리킨 가구는 검은색과 회색 위주의 모던한 스타일이었습니다. 멋있긴 했지만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너무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밝은 색이 좋은데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신우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동생,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어도 나중에 촌스러워 보일 거야. 내가 인테리어 잡지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요즘은 이런 게 대세라니까. 그리고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오빠는 어때? 이게 더 멋있지?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도 괜찮은데? 제 의견은 또 묻지 않았습니다. 신우이와 남편은 계속 그 가구들을 보며 이야기했어요. 저는 옆에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결국 신우이가 추천한 가구들을 주문했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하나도 없었어요. 모두 신우이의 선택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제 의견은 안 궁금해요? 남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소리야? 너도 같이 봤잖아. 저는 밝은 색을 원했어요. 근데 언니가 추천한 것만 샀잖아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나가 전문가잖아. 누나 말대로 하면 예쁠 거야. 일주일 후 가구가 배송됐습니다. 신우이도 함께 오셨어요. 내가 배치 좀 봐줄게 하시면서요. 가구가 들어오는 걸 지켜보시며 여기 놓고 저기 놓고 지시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가구 배치가 끝났어요. 신우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오빠, 이렇게 하니까 훨씬 멋있지? 남편도 그러네. 누나 덕분이야 하며 웃었죠.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이건 제 집인데 제 의견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다음 주에는 신우이가 소품들을 사왔어요. 동생, 이거 여기 놓으면 예쁠 것 같아서 샀어. 쿠션, 액자, 화분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모두 신우이의 취향이었죠. 언니 고마운데요. 근데 제가 직접 고르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신우이는 왜? 이게 더 예쁜데? 그냥 놔둬봐 하시며 소품들을 이리저리 배치하셨어요. 저는 말리지 못했습니다. 제 집이지만 제 집 같지 않았어요. 점점 신우이의 집이 되어가는 것 같았죠. 어느 날 신우이가 또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진지한 표정이셨어요. 동생, 우리 오빠 월급이 얼마야?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왜요, 언니? 라고 되물었죠. 아니, 그냥 궁금해서. 너희가 돈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걱정돼서. 신우이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난처했어요. 남편 월급을 신우이에게 말해야 하나요? 그건 좀 하고 망설였죠. 신우이는 표정이 굳어졌어요. 왜? 가족인데 그것도 못 물어봐? 나는 오빠가 잘 사는지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라고만 했죠. 저녁에 남편이 퇴근했어요. 신우이는 남편에게 바로 물었습니다. 오빠 월급이 얼마야? 요즘 잘 벌어?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응, 이 정도야 하면서 금액을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쉽게 말해도 되는 건가요? 신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정도면 괜찮네. 근데 오빠, 돈 관리는 누가 해? 하고 물었어요. 남편이 우리 와이프가 하지라고 대답했죠. 신우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동생, 통장 관리 잘하고 있어? 네, 잘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통장 좀 보여줄 수 있어? 내가 재테크 좀 아는데 조언해 줄게.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통장까지 보여줘야 하나요? 언니, 그건 좀 사적인 부분이라. 하고 거절하려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누나가 도와준다는데 왜 그래? 보여줘.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제 거절을 무시하고 신우이 편을 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통장을 가져왔습니다. 신우이는 꼼꼼히 살펴보셨어요. 이건 뭐에 쓴 거야? 이 지출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여기는 왜 이렇게 나갔어? 질문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아기 분유가, 기저귀가, 생활비, 모두 필요한 지출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동생, 이렇게 쓰면 안 돼. 돈을 너무 펑펑 쓰는 것 같아. 필요한 것만 샀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신우이는 그래도 좀 더 아껴야지. 우리 오빠가 힘들게 번 돈인데 하셨어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마치 제가 남편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다음 날부터 신우이는 수시로 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동생, 요즘 마트에서 뭐 샀어? 이번 달 지출은 얼마야? 저축은 얼마나 하고 있어? 제 경제생활 전반을 감시하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제가 옷을 하나 사면 그 돈으로 뭘 샀어? 그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하셨습니다. 제 돈으로 제가 산 건데도 신우이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언니가 우리 돈 관리까지 간섭하는 건 너무한 것 같아요. 남편은 누나가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우리 재테크 잘 몰라서 도와주는 거지라고 했어요. 또 신우이를 변호했습니다. 저는 도움이 필요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어요. 신우이의 간섭은 계속됐습니다. 이제는 돈 쓸 때마다 신우이 눈치를 봐야 했어요.
제 돈인데도 제 마음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감시였어요. 통제였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저는 주말마다 친정에 갔습니다. 부모님이 보고 싶었고 아기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친정엄마는 손주를 보시면 너무 좋아하셨어요. 저도 친정에 가면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누이가 말씀하셨어요. 동생, 주말마다 친정만 가는 것 같은데 그 순간 긴장했습니다. 뭔가 문제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네, 부모님 뵈러 가요라고 대답했죠. 시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좀 그렇지 않아? 우리 오빠가 외로워하잖아. 주말에는 남편이랑 같이 있어줘야지.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같이 가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남편도 같이 가요, 언니. 시댁에도 자주 가고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는 그래도 매주는 좀 그렇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 하셨어요. 제가 친정 가는 횟수까지 정하시는 거예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언니가 제가 친정 가는 것도 문제 삼아요. 남편은 누나가 그랬어? 하며 놀라는 척했어요. 하지만 이어진 말이 문제였습니다. 근데 사실 나도 주말마다 가는 건 좀 부담스러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도 같이 가잖아요. 남편은 그래도 매주는 좀. 나도 쉬고 싶을 때가 있어 라고 했어요. 시누이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쉬고 저랑 아기만 갈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것도 좀 그렇지. 혼자 애 데리고 가면 위험하잖아. 그냥 한 달에 한두 번만 가자. 결국 시누이 말대로 하자는 거였어요. 다음 주말 친정에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또 찾아오셨어요. 오빠, 오늘 또 처가가? 하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응, 가려고 하자 시누이는 이번 주는 그냥 집에 있지 그래. 처가만 가면 시댁이 서운해하잖아 라고 했어요.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냥 오늘은 집에 있을까? 저는 화가 났어요. 이미 부모님께 간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저는 갈 거예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누이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동생,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마. 가족이 중요한 거 알지? 저는 제 부모님도 가족이에요 라고 대꾸했습니다. 시누이는 물론 그렇지. 근데 결혼했으면 시댁이 우선이잖아 라고 하셨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언니, 죄송하지만 이건 저희 부부가 결정할 문제예요. 제가 친정 가는 것까지 간섭하시는 건 좀 라고 말했죠. 시누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간섭해? 나는 우리 오빠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시누이는 서운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누나한테 왜 그래?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어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결국 그날은 친정에 가지 못했습니다. 시누이가 서운해하며 돌아가셨고 남편은 제게 화를 냈거든요. 누나한테 왜 그렇게 말해? 누나 기분 나빴잖아. 저는 울고 싶었어요. 시누이 기분만 중요하고 제 기분은 중요하지 않나요? 친정엄마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오늘 못 갈 것 같아 라고 했어요. 엄마는 왜? 무슨 일 있어? 하고 걱정하셨죠. 저는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쉬려고요 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엄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전화를 끊고 혼자 울었습니다. 제 부모님을 보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한 제 처지가 너무 서러웠어요. 아이가 새 돌이 되자 시누이는 교육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동생, 이제 우리 조카 학원 보내야 하지 않아? 저는 아직 어리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놀면서 크게 하고 싶었거든요.
아직은 괜찮아요, 언니. 조금 더 크면 보낼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아니야. 요즘은 일찍 시작해야 해. 내 친구가 유아교육 전문가인데 지금부터 해야 한대 라고 하셨어요. 며칠 후 신우이가 학원 팸플릿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기 괜찮은 곳이야. 내가 알아봤어. 영어, 수학, 미술 다 해. 저는 당황했어요. 제가 알아보지도 않았는데 신우이가 먼저 학원을 알아보신 거예요. 언니, 고마운데 제가 직접 알아볼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신우이는 왜? 이게 제일 좋은 곳인데. 그냥 여기 보내. 내가 원장 선생님이랑도 이야기해봤어 라고 하셨어요. 벌써 원장과 이야기까지 하셨다니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언니가 아이 학원까지 알아보셨대요. 저는 아직 보내고 싶지 않은데 남편은 누나가 알아봤으면 좋은 곳이겠지. 보내는 게 어때? 라고 했어요. 또 신우이 편이었습니다. 결국 신우이가 추천한 학원에 아이를 보냈습니다. 제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어요. 아이는 학원을 싫어했습니다. 가기 싫다고 울었죠. 하지만 신우이는 처음엔 다 그래. 곧 적응할 거야 라고 했어요. 한 달이 지나도 아이는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울면서 가기 싫다고 했어요. 저는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가 절대 안 돼. 지금 그만두면 아이가 포기하는 법만 배워라고 하셨죠. 어느 날 아이가 열이 났습니다. 학원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았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둘게요. 언니라고 말했죠. 신우이는 왜? 조금만 더 해봐. 아이가 약한 것 같은데 라고 했어요. 약한 게 아니에요. 아직 어려서 그래요. 제 아이는 제가 제일 잘 알아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신우이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동생, 너무 아이한테 끌려다니는 것 같아. 엄마가 강해야 해. 그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언니, 죄송하지만 제 아이 교육은 제가 결정할게요. 더 이상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신우이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간섭? 내가 간섭해? 나는 조카를 위해서 하는 건데? 신우이는 서운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고마운 마음은 알지만 제 아이는 제가 키울게요. 신우이는 화가 난 표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저를 다그쳤어요. 누나가 기분 나빠서 전화했어. 너 왜 그렇게 말했어? 저는 지쳤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제 아이 교육 방법을 제가 결정하는 게 잘못인가요? 남편은 그래도 누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누나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라고 했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신우이 상처만 중요하고 제 상처는 중요하지 않나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이 집에서 제 권리는 없는 것 같았어요. 그저 신우이가 원하는 대로 따라야 하는 로봇일 뿐이었죠. 신우이와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매일같이 간섭을 받고 제 의견은 무시당하고 남편마저 제 편이 아니었어요. 밤마다 울면서 잠들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무너질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신우이가 또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열쇠를 요구하셨어요. 동생, 우리 집 열쇠 하나 줄래? 오빠 출장 갈 때 내가 와서 청소도 해주고 밥도 해놓을게.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열쇠까지 달라고요? 언니, 그건 좀... 하고 거절하려 했어요. 하지만 신우이는 왜? 가족인데 뭐가 문제야? 내가 오빠네 집 챙겨주려고 하는 건데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오자 신우이가 말씀하셨어요. 오빠, 나 집 열쇠 하나 줘. 오빠 출장 갈 때 내가 와서 동생 도와줄게.
남편은 그래, 고마워, 누나 하며 바로 열쇠를 주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팔을 잡았어요. 잠깐만요. 저는 반대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왜? 누나가 도와준다는데.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제 사생활을 침해하는 거예요. 신우이는 표정이 굳어졌어요. 사생활? 나는 내 신우이야. 우리가 남이야? 저는 가족이어도 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신우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오빠 들었어? 동생이 나한테 선을 그으래. 신우이는 남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쳐다봤어요. 여보, 누나가 기분 나쁘게 왜 그래? 그냥 열쇠 하나 주면 되잖아. 안 돼요. 저는 절대 줄 수 없어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너 지금 왜 이래? 누나가 얼마나 우릴 도와줬는데 이렇게 나와?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도와준 게 아니라 간섭한 거잖아요. 도와준 게 아니에요. 언니는 제 모든 것에 간섭했어요. 냉장고, 육아, 인테리어, 돈 관리, 친정 방문, 아이 교육. 제가 뭘 하든 언니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이제는 집 열쇠까지 달라고 하시네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제 삶을 제가 살고 싶어요. 언니의 로봇이 아니라고요. 신우이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로봇? 내가 너를 로봇 취급했어? 네. 제 의견은 한 번도 존중받지 못했어요. 언니가 원하는 대로만 따라야 했어요. 이제는 지쳤어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신우이는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알았어. 이제 안 올게. 너희끼리 잘 살아. 신우이가 나가고 나서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너 미쳤어? 누나한테 왜 그래? 저도 지지 않고 소리쳤어요. 제가 미쳤다고요? 당신이 이상한 거예요. 누나만 편들고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하잖아요. 누나는 우릴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도움이 아니라 간섭이에요. 구분 못하세요? 우리는 그날 밤 심하게 싸웠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혼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뭔가 변화가 필요했어요. 더 이상 참고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제 인생을 제가 살아야 했어요. 그리고 신우이에게도 남편에게도 분명히 말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제 목소리를 내겠다고. 그리고 기회가 왔습니다. 신우이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저는 그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신우이가 직접 경험하게 만들 거예요. 며느리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시댁의 간섭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언니도 시집가서 똑같이 하세요라고 말할 날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카페에서 모였죠. 친구들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놀랐습니다. 너 왜 이렇게 야윈 거야? 하고 걱정하더군요.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털어놨어요. 신우이의 끝없는 간섭, 남편의 무관심, 제 의견은 무시당하는 일상들을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 눈물이 났어요.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친구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냉장고를 멋대로 열어본다고? 그건 선 넘는 거지. 다른 친구 민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리고 통장까지 보여달라고 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친구들의 반응을 보니 제가 예민한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남편과 신우이는 제가 과민하다고 했지만 친구들은 제 편이었어요.
너 지금 너무 힘들겠다. 남편은 뭐 하는 거야?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신우이 편이에요. 제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친구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남편이 잘못한 거야. 부부가 한 편이 되어야지 왜 누나 편만 들어? 민지가 조언했습니다. 너 이제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해. 참기만 하면 더 심해질 거야. 신우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야 해.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할까? 말해도 안 들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신우이가 간섭하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남편한테도 확실히 말해. 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려줘야 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용기가 생겼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뿐이었죠. 고마워, 너희들. 너희 말 들으니까 힘이 나. 친구들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있잖아. 힘들 때 언제든 연락해. 그리고 너무 참지 마. 내 행복도 중요해. 민지의 말에 눈물이 또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눈물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고 제 목소리를 내야 했어요. 경계선을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신우이에게도 남편에게도 말이죠. 그날 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지쳐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결의가 보였죠. 이제는 나를 위해 싸워야 해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해요. 남편은 또 무슨 일이야? 하며 귀찮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시간 좀 내주세요. 제 단호한 목소리에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시작할 때가 됐어요.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기 전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좋은 소식이 있어. 우리 딸이 결혼한대.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신우이가 결혼을 한다니요. 아, 그러세요? 축하드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신우이가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저희 집에 안 오실까요? 아니면 더 심해질까요? 주말에 시댁에 모였습니다. 신우이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인사를 나눴죠.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비 매형은 조용하고 착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신우이는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오빠 결혼 준비하려면 돈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신부 측 예단도 준비해야 하고.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결혼하는 건 신우이인데 왜 오빠한테 돈을 요구하는 거죠? 남편은 얼마나 필요해? 하고 물었습니다. 신우이는 한 500 정도. 오빠가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라고 했어요. 500만 원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우리 집 돈인데 제 동의도 없이 이렇게 결정하는 건가요? 여보하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은 응 하며 저를 봤어요. 저는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 결정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알았어, 누나. 준비해 줄게라고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물었습니다. 500만 원을 그렇게 쉽게 약속해도 돼요? 남편은 누나 결혼인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라고 했어요. 그래도 저랑 상의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우리 돈 있잖아. 누나 결혼하는데 그 정도도 못 도와줘?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도와주는 것과 제 의견을 무시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아, 진짜. 너는 왜 맨날 트집이야?
누나 결혼하는데 좀 도와주면 안 돼? 남편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트집을 잡는 건가요? 제 의견을 존중해달라는 게 트집인가요? 며칠 후 신우이가 전화했습니다. 동생 고마워. 오빠가 도와준다고 해서 너무 기뻐. 너도 괜찮지? 저는 네, 언니라고만 대답했어요. 괜찮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우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결혼 준비 좀 도와줄 수 있어? 혼자 하려니까 벅차더라고. 너도 결혼해봤으니까 잘 알잖아. 또 시작이었습니다. 이번엔 결혼 준비까지 도와달라는 거예요. 언니, 저도 아기 키우느라 바쁘거든요. 하고 거절하려 했어요. 하지만 신우이는 아이고, 조카는 낮에 어린이집 가잖아. 낮에만 좀 도와주면 돼. 응? 하며 부탁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시간은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어린이집 가는 시간만 빼면 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라고 대답했죠.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이번이 기회일 수도 있겠다고. 신우이가 시집을 가면 어떤 느낌인지 직접 경험하게 될 테니까요. 그때 제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요. 신우이의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준비에 강제로 동원됐어요. 매일같이 신우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 오늘 웨딩드레스 보러 갈 건데 같이 갈래? 처음엔 거절했어요. 언니, 오늘은 좀 바빠서요. 하지만 신우이는 뭐가 바빠? 조카 어린이집 갔잖아. 그냥 같이 가자. 내 의견도 듣고 싶어 라며 강요했습니다. 결국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웨딩드레스 매장에 갔습니다. 신우이는 여러 드레스를 입어보며 이거 어때? 저거는 어때? 하고 물었어요. 저는 성의 없이 다 예쁘네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관심이 없었거든요. 신우이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동생, 좀 더 진지하게 봐줘. 나 진짜 중요한 일이야. 저는 미안하다는 말을 삼켰습니다. 제가 왜 미안해야 하죠? 제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닌데요. 다음 날은 예물 가게에 갔습니다. 그 다음 날은 신혼여행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매일같이 신우이의 결혼 준비에 끌려다녔습니다. 제 일정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신우이의 일정에 맞춰 움직여야 했죠. 어느 날은 청첩장 디자인을 고르러 갔습니다. 신우이는 동생, 이 디자인 어때? 하고 물었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화를 냈어요. 왜 안 도와줘? 내가 너 결혼할 때 얼마나 도와줬는데 너는 왜 나한테 성의가 없어?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도와준 게 아니라 간섭한 거잖아요.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죄송해요, 언니. 제가 좀 피곤해서요 라고 둘러댔습니다. 신우이는 피곤하긴. 집에서 뭐 하는데 피곤해? 나는 직장 다니면서 결혼 준비하는데 라고 했어요.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소리였습니다. 결혼식 한 달 전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동생, 결혼식 당일에 좀 일찍 와줘. 내가 준비하는 거 도와줘야 해. 저는 언니, 저도 준비해야 하는데요 라고 했어요. 신우이는 너는 그냥 와서 앉아있기만 하면 되잖아. 나는 신부라고 라고 했습니다. 점점 화가 쌓여갔습니다. 신우이는 저를 친정 엄마처럼 부리고 있었어요.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제 의견은 묻지도 않고 그저 시키는 대로 하기만 바랐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언니가 저를 너무 부려먹어요. 남편은 누나 결혼하는데 좀 도와주지 그래. 가족이잖아 라고 했어요. 또 가족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가족이면 뭐든 해도 되는 건가요?
저도 가족이면 제 의견도 존중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 진짜. 누나 결혼식까지만 참아. 응? 참으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제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결혼식 일주일 전 신우이가 전화했습니다. 동생, 내일 예단 포장 도와줄 수 있어? 저는 언니, 내일은 병원 가야 해요 라고 거절했어요. 신우이는 병원은 다른 날 가면 되잖아. 예단 포장이 더 급해라고 했습니다. 결국 병원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제 건강보다 신우이의 예단이 더 중요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곧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만 지나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요. 결혼식 사흘 전이었습니다.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어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전에 남편이 제 마음을 이해해 줄 수도 있잖아요. 아이를 재우고 거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해요. 남편은 피곤한 표정이었어요. 무슨 일인데? 또 누나 얘기야? 벌써 방어적인 태도였습니다. 네, 언니 얘기예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아. 누나가 좀 오지랖이 넓긴 하지. 근데 나쁜 의도는 아니야. 오지랖이 아니라 간섭이라고요. 나쁜 의도가 아니라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저는 제 삶을 제가 살고 싶어요. 언니의 허락을 받으며 살고 싶지 않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어요. 남편은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누나한테 집에 오지 말라고 할까? 그 말에 화가 치밀었어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경계선을 존중해 달라는 거예요. 경계선? 우리는 가족이야. 무슨 경계선이 필요해?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선을 넘어도 되는 건 아니라는 거리요. 가족이어도 서로를 존중해야 해요. 누나가 너를 존중 안 했어?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남편의 말에 허탈해졌습니다. 잘해준 게 아니라 간섭한 거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그 차이를 모르는 것 같았어요. 구체적으로 말해보기로 했습니다. 언니는 제 냉장고를 멋대로 열어봤어요. 제 통장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제 육아 방식을 부정했어요. 친정 가는 횟수까지 정하려고 했어요. 이게 존중인가요? 남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그건 누나가 걱정해서 그런 거잖아. 너를 도와주려고 한 거지. 또 변명이었습니다. 걱정과 간섭은 다른 거라고요. 여보, 제발 제 편을 들어줘요. 당신은 항상 언니 편만 들잖아요. 저는 당신의 아내예요. 누나보다 제가 먼저인 거 아니에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화를 냈습니다. 왜 자꾸 나보고 편을 가르라고 해? 누나도 가족이고 너도 가족이야. 나는 둘 다 소중해. 그럼 제 의견도 소중하게 여겨줘요. 언니 말만 듣지 말고요. 아, 진짜. 너는 왜 맨날 이런 식이야? 누나 결혼식 끝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그때까지만 참아. 또 참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참아왔는데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알겠어요. 저는 이제 안 참을 거예요 라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는 완전히 실패했어요. 마지막 기회를 줬지만 남편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혼자서라도 해야 했어요. 결혼식 날 제가 준비한 것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신우이도 남편도 깨달아야 했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요. 결혼식 이틀 전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가 저한테 했던 것처럼 저도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어요. 결혼식 당일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신우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볼 작정이었습니다. 친구 수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나 결심했어. 결혼식 날 아무것도 안 도와줄 거야. 수진이는 좋아. 그렇게 해. 신우이가 느껴봐야 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라며 응원해줬어요. 민지에게도 말했습니다. 혹시 신우이가 화내면 뭐라고 해야 할까? 민지는 언니도 시집가서 똑같이 하세요 라고 말해. 딱 그 한마디면 돼라고 조언했어요. 그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거울을 보며 연습했습니다. 언니도 시집가서 똑같이 하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거든요. 신우이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동생, 내일 일찍 와줘. 도와줄 거 많아.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 계획에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이 됐습니다. 남편은 빨리 준비해. 누나가 일찍 오라고 했잖아 라고 재촉했어요. 저는 천천히 준비했습니다. 제 속도로 갈게요 라고 말했죠. 결혼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신우이는 신부 대기실에 있었어요. 동생 왔어? 빨리 와. 도와줘야 할 거 많아 하며 손짓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갔어요. 신우이가 이 액세서리 좀 달아줘라고 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메이크업 선생님한테 부탁하세요 라고 대답했어요. 신우이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뭐야? 왜 그래?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앉아 있을게요 라고 말하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신우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많아서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는 동생, 손님들 안내 좀 해줘라고 했어요. 저는 제가 어디로 안내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신우이는 화가 나는 표정이었어요. 왜 이래? 오늘 왜 이렇게 안 도와줘? 신우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뭘 도와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언니 결혼식이니까 언니가 알아서 하셔야죠. 신우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시작될 시간이라 더 이상 따지지 못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결혼식을 지켜봤습니다. 신우이가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 시간이 됐습니다. 신우이가 저를 불렀어요. 동생, 잠깐 얘기 좀 하자. 드디어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신우이에게 다가갔죠. 신우이는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너 오늘 왜 그랬어? 왜 안 도와줬어?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준비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도 시집가서 똑같이 하세요. 그 한마디에 신우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될 거예요. 신우이는 제 말에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 하며 되물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다시 말했습니다. 언니도 시집가서 똑같이 하세요. 시어머니 냉장고도 열어보시고 시댁 통장도 확인하시고 남편 육아 방식에도 간섭하세요. 신우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가 그동안 언니한테 받은 대로 언니도 시댁에서 똑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서요. 내가 너한테 뭘 어쨌다고 이래? 나는 너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신우이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움이 아니었어요, 언니. 간섭이었어요. 그때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누나, 왜 그래? 신우이는 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오빠, 동생 좀 봐. 내 결혼식 날 이렇게 나와.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언니한테 똑같이 해드렸을 뿐이에요. 언니가 저한테 했던 것처럼요.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신우이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동생 도와준 건데.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기록해둔 것들이 있었거든요. 언니가 저한테 한 일들을 정리해뒀어요. 들어보실래요? 신우이는 뭘 정리했는데? 하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언니는 제 냉장고를 허락 없이 열어보셨어요. 제 요리를 평가하셨죠. 제 통장을 보여달라고 하셨어요. 제가 친정 가는 횟수를 정하려 하셨어요. 제 아이 교육에 간섭하셨어요. 그리고 집 열쇠까지 달라고 하셨죠.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신우이는 그건 너를 위해서 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쟤를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언니. 언니의 기준을 저한테 강요하신 거예요. 저도 사람이에요. 제 삶을 제가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언니는 제 모든 것에 간섭하셨죠.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거예요. 도움을 안 받으면 어떤 기분인지, 혼자 해결해야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신우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무슨 일이니?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모두에게 말해야 할 때였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 언니의 간섭이 너무 심했어요. 제 의견은 무시당했고 제 삶은 제가 살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이셨어요. 남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드디어 모든 게 터져 나왔습니다. 결혼식장 한편에서 우리는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신우이,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저. 더 이상 숨길 게 없었어요. 모든 걸 말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정말 힘들었습니다. 언니가 저한테 한 일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핸드폰에 정리해둔 내용을 보여드렸습니다. 첫째, 언니는 제 냉장고를 허락 없이 열어보고 제 요리를 평가했어요. 둘째, 제 육아 방식에 간섭하시며 제 방식을 부정했습니다. 셋째, 집 인테리어를 모두 언니 마음대로 정하셨어요. 넷째, 제 통장을 보여달라고 하시며 제 경제 생활을 감시하셨습니다. 다섯째, 제가 친정 가는 횟수까지 정하려 하셨어요. 여섯째, 제 아이 교육 방식을 무시하고 언니가 정한 학원에 보내라고 강요하셨습니다. 신우이는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일곱째, 집 열쇠를 달라고 하셨어요. 제 사생활을 완전히 침해하려 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 결혼 준비를 도와달라며 매일같이 저를 부리셨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가 정말 그랬어? 신우이는 변명하려 했어요. 오빠, 나는 동생 잘 되라고 그런 건데.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언니 기준에 맞추라고 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신우이를 보셨습니다. 딸아, 그건 좀 심한 거 아니니? 신우이는 어머니, 저는 정말 하며 울먹였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언니,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언니의 부속품이 아니라고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는 정말 몰랐어. 누나가 그렇게까지 한 줄은.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여보도 문제예요.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항상 언니 편만 드셨죠.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안일했어. 내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네. 신우이도 눈물을 흘렸어요. 동생, 나는 정말 널 도와주고 싶었던 건데.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도움과 간섭은 달라요. 제가 원하지 않는데 계속하시면 그건 간섭이에요. 이제 언니도 시집을 가셨으니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시댁에서 이런 대우를 받으면 얼마나 힘든지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말이 맞다. 딸아, 너도 이제 며느리가 됐으니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야 해. 아무리 가족이어도 선이 있는 법이란다. 신우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신우이가 입을 열었어요. 동생, 미안해. 나는 정말 몰랐어. 내가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제 마음이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나는 정말 몰랐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몰랐다고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여보는 듣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남편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집에 도착해서 아이를 재웠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마주 앉았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피했습니다. 여보, 정말 죄송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죄송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저는 그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여보는 항상 언니 편만 들었죠.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았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어요. 남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누나가 그냥 오지랖이 좀 넓은 줄만 알았어. 그게 너한테 그렇게 큰 상처였는지 몰랐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려고 하지 않으신 거예요. 남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이제는 달라질게. 너 편을 들게. 우리가 한 편이 되게. 진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말만으로는 믿을 수 없어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앞으로 언니가 선을 넘으면 여보가 막아주세요. 제 의견을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가장 먼저 생각해 주세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 이제는 정말 달라질게. 너를 제일 먼저 생각할게. 누나한테도 확실히 말할게. 더 이상 우리 집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남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신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제 옆에서요. 누나, 미안한데 앞으로는 우리 집 일에 간섭하지 말아줘.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고 싶어. 물론 누나는 가족이지만 우리도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해. 전화기 너머로 신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오빠. 나도 미안했어. 내가 너무 선을 넘었나 봐. 남편은 그래도 누나는 여전히 내 누나야. 하지만 이제는 서로 경계를 지켜주자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남편이 저를 안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깨닫게 해줘서. 나는 정말 바보였어. 저도 남편을 안았어요.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면 돼요. 우리 잘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남편도 제 곁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사랑해, 여보. 앞으로는 절대 내 편을 안 들어주는 일 없을 거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사랑해요. 드디어 우리는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신우이가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동생 나야. 시간 있어?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지쳐 있는 것 같았어요. 네, 언니. 무슨 일이세요? 신우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생 나 만날 수 있을까? 이야기 좀 하고 싶어. 저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신우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어요. 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신우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동생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갑자기 왜 그러세요? 신우이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나 시댁 생활 시작했잖아. 그런데 너무 힘들어. 시어머니가 자꾸 이것저것 간섭하시는 거야. 내 냉장고도 열어보시고 요리도 평가하시고. 순간 제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신우이는 계속 말했어요. 남편한테 말해도 시어머니 편만 들어. 나보고 적응하래. 그런데 그 순간 내 생각이 나더라.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구나 싶어서.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신우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동생, 정말 미안해. 내가 너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이제야 알겠어. 내 입장에서만 생각했지. 내 마음은 전혀 생각 안 했어. 시어머니가 내 옷차림도 간섭하시고 집 청소 방식도 가르치려고 하시고 남편이랑 얘기할 때도 끼어드시고. 너무 답답해. 내 삶을 내가 못 사는 것 같아. 신우이의 말을 듣고 있자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제가 그동안 느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제 삶을 제가 살 수 없었어요. 언니의 기준에 맞춰야 했죠. 신우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이제 알겠어. 정말 미안해. 그리고 말이야. 신우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꾸 내 얘기를 하시더라. 우리 며느리는 이래. 우리 며느리는 저래. 그때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못했는지 깨닫게 돼. 저는 신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이제라도 깨달으셨으니 다행이에요. 저도 언니를 미워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신우이는 울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동생.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용서할게요, 언니. 하지만 앞으로는 서로 경계를 지켜줘요. 언니는 언니 삶을 사시고 저는 제 삶을 살게요. 그리고 필요할 때만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강요가 아니라 진짜 도움으로요. 신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나도 이제 배웠어. 아무리 가족이어도 선이 있어야 한다는 걸. 우리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대화를 나눴어요. 이번엔 간섭이 아니라 진짜 소통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구나 라고요. 그 후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신우이는 더 이상 허락 없이 저희 집에 오지 않았어요. 오실 때는 미리 연락을 주셨죠. 동생,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아? 조카 보러 가고 싶은데 이렇게요. 남편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 의견을 먼저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여보, 누나가 저녁 초대했는데 어때? 가고 싶어? 제 의사를 존중해주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어느 날 신우이가 집에 놀러 오셨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조카를 안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조카 많이 컸네. 동생, 육아 잘하고 있구나. 예전처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칭찬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차를 준비하러 가자 신우이가 내가 도와줄까? 하고 물었어요. 저는 괜찮아요, 언니. 편히 앉아 계세요 라고 했습니다. 신우이는 알았어 하며 웃었죠. 예전처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걱정되지 않았어요.
시댁에 가서도 신우이는 예전처럼 모든 걸 주도하지 않았습니다. 동생, 이건 내가 해볼래? 나도 도와줄게 함께 하자고 제안했어요. 부엌에서 함께 요리를 하며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동생, 나 요즘 시어머니한테 스트레스 받아. 어떻게 대처해? 예전처럼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조언을 구하는 거였어요. 저는 제 경험을 나눠줬습니다. 언니, 저는 이렇게 했어요. 부드럽지만 확실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도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신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나도 그렇게 해볼게. 고마워, 동생.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 도와주는 관계요. 신우이는 제 조언을 구했고, 저도 신우이에게 물어볼 게 있으면 편하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확실히 제 편이었습니다. 신우이가 가끔 선을 넘으려 하면 남편이 먼저 막았어요. 누나,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죠. 신우이도 이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때 내가 용기 내줘서 고마워.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 관계가 더 나빠졌을 거야. 저도 남편을 안았어요. 우리 잘 해냈어요, 여보. 신우이와도 좋은 관계가 됐습니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면서도 진심으로 챙겨주는 사이가 됐어요. 동생, 힘들 때 언제든 연락해. 내가 도와줄게. 신우이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행복합니다. 제 삶을 제가 살 수 있게 됐거든요. 남편도 신우이도 시댁 식구들도 저를 존중해 주세요. 때로는 갈등이 있어도 대화로 풀어갑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어요. 서로를 존중하면서 사랑하는 관계 말이죠. 그 일이 있은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희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둘째도 태어났고 신우이와의 관계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남편과 저는 진짜 부부가 됐어요. 신우이는 이제 제 가장 든든한 조언자입니다. 시댁 생활의 어려움을 서로 나누며 위로하죠.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가르치려 하지 않아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니 제가 실수했던 부분도 있었어요. 첫째, 처음부터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했는데 참기만 했습니다. 둘째, 남편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어요. 감정적으로만 대하다 보니 남편이 이해하지 못했죠. 셋째, 신우이의 입장도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을 필요는 없다는 것,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게 오히려 관계를 더 좋게 만든다는 것, 가리고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용기였던 것 같습니다. 언니도 시집가서 똑같이 하세요라고 말할 용기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놨어요.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힘들게 살고 있었겠죠.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복도 중요해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당하게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세요. 물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대화하세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여러분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도 들어주세요. 가장 중요한 건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배우자가 여러분 편이 되어줘야 해요. 배우자와 확실하게 소통하세요. 여러분의 힘듦을 이해시키고 함께 해결책을 찾으세요. 부부가 한 팀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 당당합니다. 제 삶을 제가 살고 있거든요. 남편도 신우이도 시댁 식구들도 저를 존중해 주세요.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가끔 갈등도 있죠. 하지만 이제는 대화로 풀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도 행복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참지만 마시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응원하며 힘내요. 여러분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